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북 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 3차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9일 외신 기자들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11월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질문에 대해 상대국과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very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this conversation, whether that's at levels beneath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to have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As for who and how and timing, I just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today. 폼페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한국, 중국 같은 이웃나라뿐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지역 전반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략적 위협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한 관여 접근법을 택해왔다면서 핵무기는 북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위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took seriously this obligation to reduce proliferation and to try and convince the North Koreans to make the fundamental shift that says that those weapon systems actually create risk for it rather than creating the security blanket that they have historically believed that it did.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미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때 북한에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to establish dialogue and have substantive conversations about how we might deliver this really good outcome, this outcome of delivering peace and stability to the entire peninsula. We laid it out in Singapore. There were four major elements of this.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의 서울 방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방한 기간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기 위해 지속적인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강력한 미한 동맹과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에 대한 대응 등 동맹국 간 공조를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와 번영에 대해서도 한국과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는 11월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망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 분석했습니다. 당장의 외교적 돌파구를 찾거나 미국과의 중대 위기 조성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북한 정권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더 이로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주요 신용평가사 피치의 컨설팅 업체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넉 달여 앞둔 미국 대선에 대해 관망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추가적인 외교 돌파구나 미국과의 중대 위기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세 차례 미북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미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정전 협정을 대책하기 위한 종전 선언 등의 구상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과 북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새로운 시도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할 경우 뒤집힐 수 있으며 미국의 최근 경제 위기 심화로 그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들도 앞서 BOA에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North Korea has indicated zero interest in denuclearization. I don't see any diplomatic effort with North Korea started again until after the election. 피치 솔루션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자신들에게 훨씬 큰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과 화해를 모색한 역대 미 대통령이 없으며 김 위원장과 세 차례나 회동하며 그를 공개적으로 치켜 세웠고 미얀 연합군사훈련의 취소나 축소,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 언급은 모두 북한 정권의 오랜 요구사항이란 겁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모든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집권 2기를 시작하면 업적 쌓기로 북핵 관련 일괄 타결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어 북한이 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구나 바이든 후보는 전 세계 동맹 체계를 강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훨씬 더 중시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일괄 타결 방안이 추진될 경우 북한은 최소한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북한의 상징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계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를 자제하고 있는 점, 또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해임했지만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북한이 기대하는 본질적인 것보다 스타일로 특정 지을 수 있어서 마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북한에 유리한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유지한 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중국으로부터 더 큰 지원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 원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65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6일 국무소위원회가 가결한 이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84억 6,7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북한 관련 예산은 이번에도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으며 대북 방송 시간은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안했는데 특히 이집트와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올해도 이들 국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 등의 진전을 보여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또 국무부 내 북한 인권 특사 담당에게 미국 내 한인 지역 단체들과 협의해 향후 미북 이산 가족 상봉을 원하는 한인들을 파악할 것과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관련해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해 한국과 선의의 협상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미사일 개발 등으로 공격 수단을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향상을 통해 일본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다고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9일 일본 참의원에 출석해 북한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위해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비행하는 신형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여러 발을 쏘는 포화 공격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동시 발사 능력이나 기습 공격 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기술적 향상을 통해 일본에 대한 위협이 더 커졌다며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은 하루 전인 8일에도 중의원에 출석해 일본 방어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에 있는 기지를 원점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만성적으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권태진 GSNJ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국경 폐쇄와 북한 내 경제활동 제한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악화할 것이라며 올해 수확량은 근래 들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자체 비료 생산 능력이 없는 북한의 올해 비료 도입량은 전년 수준의 5%도 채 되지 않았으며 수입된 비료도 농사의 핵심인 질소 비료가 아닌 복합 비료가 95%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따른 국경 통제로 지난 봄 북한 내 농업 지원 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지 못했다며 봉쇄 조치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농무부도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지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136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유엔은 지난 7일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4개 국가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